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로 만들어진 박제와 장식품이 LA 항해에서 적발됐습니다. 밀수출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장식품들이 향하던 곳은 불법 야생동물 유통이 빈번한 필리핀이었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제화된 개코 원숭이와 스라소니, 그리고 짧은 꼬리 살쾡이도 보입니다. 모두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 협약 보호 아래 있는 동물들입니다. 이 동물들로 만들어진 장식품이 국에 반출될 경우 연방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의 특별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장식품들이 들어있던 상자는 가정용으로 분류돼 있었고 허가증은 없었습니다. The animals were targeted because they were being exported to the Philippines by an individual that was here on vacation, but they did not declare them with Fish and Wildlife Service, so therefore they violated Fish and Wildlife Service regulations, and we went ahead and seized it. 국제 야생동물 보호기금이 밝힌 전 세계의 야생동물 관련 불법 암시장 규모는 약 190억 달러. 그중 장식용 코끼리 상아가 가장 빈번하게 거래되는데 이로 인해 매일 100여 마리의 아프리카 코끼리가 포획됩니다. 이렇게 밀수출된 상아는 중국과 필리핀 등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고가에 팔립니다. What we are seeing recently is that a number of trophy collections. Our fear is that some of those purchases might be endangered species such as rhino, tiger, some of the endangered bears. The fear is that those endangered species will be sold for great deals of money. 이렇게 압수된 박제동물은 세관보호국이 불법 사냥 여부를 확인한 후 학교나 공공기관으로 보내져 교육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안전한 밤거리를 만들기 위한 내셔널 나잇 아웃 행사가 어제 하루 미 전역에서 펼쳐졌습니다. 한인타운도 5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평화의 행진에 나섰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경찰이 손을 잡고 평화의 행진에 나섰습니다. 행진 앞에 세운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스도와 간디, 마틴 루터 킹 등 위대한 인물들의 사진은 종교와 인종을 초월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이민 개혁 구호를 들고 나온 사람도 눈에 띄었습니다. 행진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과 경찰들은 서울국제공원에서 시작해 올림픽 경찰서에 이르는 1.2마일 코스를 도보로 걸으며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스테이션이 생긴 후에 그리고 OBA랑 여러 한국 분들이 같이 LAPD를 서포트하면서 되게 이렇게 친구 같은 프렌드십 릴레이션십이 된 것 같고요. 도착지인 올림픽 경찰서 앞에서는 마중 나온 주민들과 다른 지역에서 행진해온 참가자들이 합류해 500여 명의 큰 무리를 이뤘습니다. 한인사회 수건이었던 올림픽 경찰서가 들어선 지도 이제 5년, 이후 타운의 범죄율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를 통해 커뮤니티 치안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 의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Keeping our neighborhoods safe, saying no to drugs, saying no to gangs, saying no to violence. We couldn't create the type of community that we've created, I think, over the years without community involvement. So again, thank you, 감사합니다 to everybody who really takes part and cares about their community. 올해로 31번째를 맞은 내셔널 나잇 아웃은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커뮤니티 화합과 참여를 도모하는 전국 행사로 올해 31번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1984년 24개 주에서 시작돼 이제는 16,000여 개 지역 커뮤니티에서 3,700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발전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최근 미국의 국경을 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로 미국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콜로라도주 덴버시가 이런 미성년자들에 대한 복지 비용으로 연방 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종훈 기자입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시. 미국의 국경을 넘어온 미성년자들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비용까지 계속해서 발생하자 연방 정부에 3년에 걸쳐 1,200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이 비용의 쓰임새는 국경을 넘어온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During that time, we would provide several services: medical, counseling, legal, acculturation services for them, educational services, so schooling as well. 하지만 반이민 단체들은 이 같은 시정부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It's my tax dollars.
And I have a problem with my tax dollars being spent to support any kind of illegal activity. 덴버시의 이 같은 사회복지 제공 정책은 다른 도시들에도 영향을 미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말고 인류애적 차원의 기본적인 복지가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이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지만 반이민단체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논란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뉴욕 플러싱의 다리 공사가 4년째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한인 상권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이해할 수 없는 시정부의 행정을 비난했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차량들이 플러싱 149가 남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 우회하고 있습니다. 불과 10여 피트를 진행하기 위해 블럭을 돌아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4년 넘게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149가 다리 때문입니다. 149가 이 스트릿을 들어오는 차들이 저울로 선회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에도 많이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주차 문제도 이 근처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2010년 3월부터 시작된 다리 보수 공사는 사실상 끝난 지 2년이 넘은 상태. 하지만 공사상의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거의 방치 수준입니다. 인근 상인들은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내년 11월에 완공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11월 완공이 돼도 이게 지금 벌써 1년 넘게 또 우리 기다려야 되고 그것이 확실성이 없어요. 우리가 그 집단 소송을 제기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곳은 한인들의 먹자골목으로 유명한 41 애비뉴와 루즈벨트 애비뉴 사이. 식당과 제과점, 술집, 델리, 노래방 등 한인 업소만도 50여 개에 이릅니다. 뉴욕시 교통당국은 기존의 다리를 철거하고 새로운 다리를 지어 개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상인들은 공무원에 대한 불신과 교통 문제로 인해 날로 떨어져가는 매출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저 다리를 지금 하루바삐 빨리 지금 저거를 개통을 해가지고 이 동네가 모든 전체가 좀 하루바삐 좀 이렇게 활력소를 넣어줬으면. 뉴욕시 당국은 내년 11월까지는 재개통을 한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나서 시 당국의 처사가 납득하기 힘들다는 보도도 했습니다. 플러싱의 명물이었던 먹자골목. 4년이 넘게 다리가 통제되면서 주변 한인 상권에는 이미 큰 멍자국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희강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를 포괄적이고 영구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최근 위안부 할머니들을 면담하면서 일본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성명을 통해 일본이 전시 성노예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사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재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필레이 대표는 책임자 처벌과 배상 등 포괄적이고 공평하고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유엔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을 방문한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강일출 할머니를 백악관에서 면담했습니다. 위에서 사죄를 하고 배상하란다. 이 칼자리가 있지 않아요. 이 칼 맞았지. 이 발도 이거 칼 맞은 게지. 곧바로 국무부 관계자들도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It is deplorable and clearly a grave human rights violation of enormous proportions that the Japanese military was involved in the trafficking of women for sexual purposes. 한 면담 참석자는 백악관 관계자가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차원 개입을 자제해온 미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것 자체가 일본 정부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의 유력 신문 아사히와 집권 자민당이 정면 충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윤석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일자 아사히 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피해자의 자유를 박탈하고 여성으로서 존엄을 유린한 것이 본질이라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아베 정부의 근본적 자세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자사 보도 중 제주도에서 여성들이 강제로 연행됐다는 보도는 근거가 부실하다며 해당 기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민당이 곧바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위안부 관련 보도를 검증해야 한다며 신문사 관계자를 국회에 소환하는 방안도 거론했습니다. 国民の感情というものに大きな影響を与えてきたことですから、この検証というものを議会の場でも行うということが必要なのかもしれません. 사태는 언론 자유 침해 문제로 비화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느냐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慰安所で女性たちが自分の意思に反して軍人の性の相手をさせられれば、もうそれ自体が強制で、その単純なことを見ようとしてないというところに最大の問題があるという。 이번 사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자의적 기준을 정해놓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베 정권 내부의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이 932명으로 늘었고 나이지리아에서도 사망자가 추가돼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더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그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모 특파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WHO는 오늘까지 이틀간 긴급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 검토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여러 나라로 전파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행 자제 등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WHO는 이와 별도로 실험 단계의 치료제를 사용하는 문제를 다음 주 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러스는 계속 확산되고 있어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아프리카에서 108명이 새로 감염됐고 45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사망자는 모두 9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나이지리아에서 두 번째 사망자가 추가로 생겼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의심 환자가 숨졌습니다. 이 의심 환자가 에볼라에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서는 처음입니다. 또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이지리아에서 두 번째 희생자가 나오며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 감염이 확인됐던 스페인 신부는 특별기로 스페인으로 후송돼 치료받을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